실제로 피 속으로 암세포가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있죠. 있죠. 몇 달의 시간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미리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없애겠다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정입니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룡입니다. 일단 건강검진에 포함된 위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식도암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가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식도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식도가 크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파이프 모양이고 맨 안쪽은 점막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접촉이 되는 부분이 점막층이고, 네. 점막 아래는 점막 하층이라 그러고 바깥에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점막은 그 몸 안쪽과 몸 바깥을 이렇게 경계를 주어주는 그런 조직인 거고, 근육층은 식도가 그냥 파이프가 아니라 음식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하는 연동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라서 연동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식도암은 점막에 생겨요. 가장 안쪽 층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생긴 게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점막 하층, 근육층으로 안쪽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내시경으로 관찰을 해서 발견된 초기 식도암 중에서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긁어내는 식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점막층에만 존재하는지를 보려면 그냥 내시경이 아니라 내시경 초음파라는 거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층을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점막층에만 있으면 그걸 긁어내고, 긁어낸 걸 또 저희가 현미경으로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이가 깊게 그 점막 하층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내시경적으로만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추가로 이제 수술을 더 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수술 전 치료를 통해 가지고 식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앞에 얘기랑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네. 그냥 내시경적으로 절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바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술 전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뭐 점막 하층 내지는 그 식도층, 그 근육층의 일부 침범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서 주변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까지는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많이 되거나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 내지는 항암 방사선을 하고 이제 크기를 줄이고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술 전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림프절로 전이가 돼 있는 경우는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되는 게 그 정도라는 얘기지, 실제로 피 속으로 암세포가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술을 하고 결과를 보고 회복한 다음에 항암 치료까지 하게 되면 몇 달의 시간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이미 다른 데 전이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암 치료 내지는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거죠. 미리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없애겠다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신데,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면 대개 90% 이상의 환자들은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대로 있거나 크기가 줄어들어서 수술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아주 일부는 크기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포기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건 진행이 빠른 암이다. 그 경우는 뭐 수술을 해도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술 자체가 많이 힘들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사망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까지 위험 감수를 해서 수술을 했지만 금방 또 재발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게 오히려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선택하기 위해서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을 미리 하기도 하죠. 그런 케이스는 드물죠? 더 커지는 경우요. 통계에 따르면은 한 2, 3% 정도 될 것 같아요. 5% 미만입니다. 그래도 적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암 방사선을 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죠. 좀 더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대규모 무작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연구가 이제 진행된 게 있는데 바로 수술한 거랑 항암 방사선하고 수술한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항암 방사선하고 수술한 경우가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표준 치료는 이제 진행이 된 경우는 항암 방사선하고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조금 치료 방침이 달라요.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연구를 국가 단위로 시행을 한 걸 보니까 항암 방사선 할 필요 없이 항암 치료만 하고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올라간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된 경우는 뭐 항암을 하건 항암 방사선을 하건 하고서 수술하는 게 표준 치료라고 봐야죠. 이 표준 치료법이 말씀하신 게 수술을 먼저 하는 것보다 비해서 뭔가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가장 큰 경우는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항암을 하건 항암 방사선을 하건 그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할 컨디션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진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안 돼서 수술을 못한 경우 치면 약간 10% 많이 잡은 10% 아니면 7, 8% 정도가 계획했던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수술 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 수술법이 혹시 달라지나요? 똑같나요? 수술 방법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표준 표준 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식도가 이제 목에서부터 이제 배까지 쭉 길게 있는데 중간에만 암이 있으면 이거만 자르고 다 붙이면 되지 않냐 막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식도는 다 떼고 재건을 이제 다른 장기로 하고 이거는 표준 치료고요. 196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표준 치료로 정해져 있고요. 이 경우는 그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 하지 않고 바로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수술 전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최소 침습술을 이제 다른 암종에서 많이 쓰는데 식도암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제 식도암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의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종류예요. 네.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식도암 수술은 식도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과 배를 둘 다 접근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목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도는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데 있는 장기이고 거기에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폐를 제끼고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술을 사망률도 높고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많이 생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폐렴 같은 호흡기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하면 호흡기계 합병증이 많이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멍을 조금만 뚫어서 수술할 경우는 환자에게 어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손상을 적게 가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폐렴이 좀 적게 생기죠.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최소 침습 수술 자체가 이제 사람의 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이나 로봇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신경 주변에 구조물들을 잘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대부분은 로봇으로 식도암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영국이랑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폐렴은 줄어드는데 다른 합병증들은 좀 오히려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게 늘어나나요? 재수술률이 약간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감염이 좀 많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게 리포트들이 되고 있거든요. 최소 침습 수술이 배우기도 어렵고 이제 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재수술하거나 다른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미 뭐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험이 많으신 분께 가는 게 네, 성공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뭐 로봇이나 흉곽경으로 수술하면은 장기 생존율이 올라가나요? 뭐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기 생존율은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 침습 수술과 개용 수술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자체는
장기 생존율의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이 환자들 중에서 어떤 수술을 받았던지 간에 수술에 합병증이 발생했던 경우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를 비교하면 합병증이 발생했던 경우들이 더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뭘로 하냐도 중요하지만 합병증이 안 생기게끔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 외과 의사들마다 자기가 숙련되어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 자기 성적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하는 게 좋긴 하죠.